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현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에게 또 인사를 좀 드립니다. 그러고 보니까 1년이 여러분들 좀 훌쩍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올해 좀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도 이게 전국 각지에서 이런 생활형 숙박시설이나 집합건물과 관련된 이렇게 분쟁이 있을 때 늘 곁에서 함께 하다 보니까 어떤 그 좀 느낌이냐면 세상에는 보면 자기 것만 생각하고 남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자기 이익, 자기 회사의 이익만 생각하고 정작 소유자분들이라든지 다른 분들에 대한 그 공동 연대 의식 이런 부분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소유자분들과 입점주분들께서는 대부분이 그렇게 했죠. 먹고 사는 문제에 다들 생계 유지에 좀 바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법률이라든지 이런 소송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전략이라든지 이런 거는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또는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런 집합건물에 투자를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을 좀 악용을 해서 그 소위 사기꾼들이라는 사람들은 그 법률이 원래 존재하는 이유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체를 위해서 법이 존재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 법이라는 이런 칼을 가지고 협박하는 도구로서 이렇게 소유자분들, 입점주분들, 무지한 소유자와 입점주분들을 갖다가 좀 낭패를 보게 하고 뭐 이런 사례들이 대한민국에 참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그 경찰에 있는 수사관님들도 곤혹스러울 때가 많을 거예요. 또는 검찰에 있는 검사님 또는 판사님들도 마찬가지실 거고요. 그 유독 집합건물은 있죠. 굉장히 어느 그 법원 지원이든 그런데 보면 집합건물의 분쟁에 대한 소송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 보면은 근데 이제 뭐 이런 부분도 있죠. 소유자나 입점주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큰 대기업의 사장도 아니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본이 좀 넉넉하지도 않다 보니까 분명히 저 사람들은 사기꾼인 거를 아는데 저쪽은 법인이고 게다가 이 법인에서 사기를 쳐가지고 돈을 갖다가 어쨌든 당겨가지고 소송이라든지 고소라든지 고발이라든지 이런 걸로 하다 보니까 그 개인들은 이런 경제적인 이런 여유로움이 없으시다 보니까 더 힘들어지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협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내팽개 칠 수밖에 없는 좀 이런 상황인 거죠. 좀 안타깝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집합건물에서 이 소유자 입점주분들의 그런 상황은 충분히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씀을 또 하실 겁니다. 그 멘토님, 그러면은 우리 집합건물에는 이렇게
뭐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 또는 관리업체 또는 운영사 또는 시행사 뭐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건물을 장악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러므로 얘가 우리 소유자 입점주분들한테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구청에 가도 뭐 그거는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알아서 하시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이고 경찰에 가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가 그나마 지금 이렇게 좀 나름대로 잘 살고 있잖아요. 과거에 비해서 6.25 전쟁 터졌을 때는 정말 못 살았잖아요. 그때 비하면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한 70년 정도 지난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많이 발전했죠, 우리나라가. 과거에 우리가 못 살았을 때의 그때 시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떠올려 보시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못 살았기 때문에 가족 간의 우애가 굉장히 돈독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연대 관계를 맺었다고요. 그래야 함께 살아갈 수 있으니까. 장사를 하든 회사에 취업해서 직장 생활을 하든 다 그랬을 거라고요. 사업을 하든요. 지금은 좀 경쟁 관계처럼 이렇게 지금 돼버렸거든요. 이러다 보면 결국에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으니까 돈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펼칠 수가 있는데 개개인 여러분들 집합건물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소유자 입점주 여러분들끼리 만약에 이러한 여러분들의 있는 집합건물에 잘못된 이러한 구조로 가고 있다면 그렇다면 연대를 하셔가지고 십시일반 돈을 좀 내십시오. 뭐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이렇게 좀 내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전문가 분들의 이렇게 지침을 좀 받아서 있죠. 방향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 하나씩 이제 대응을 하고 근실하게 여러분들의 집합건물을 자산 가치를 세워 나가야 됩니다. 특정한 몇몇 분들이 충분히 이해는 돼요. 그분들이 그 불의 때문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앞장서서 가시는데 그분들조차도 아직 그 방향을 정확하게 모르시다 보니까 게다가 재정적인 여건도 안 되다 보니까 주변에 있던 자문이라든지 이런 걸 못 받다 보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가다 보면 가끔은 그런 경우가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나중에 돼가지고 그러한 이게 사기치고 협박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그런 어떤 집단이나 인간들한테 오히려 역공을 당해가지고 힘든 나날을 겪는 분들도 주변에 좀 보거든요.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올해 우리가 12월 지금 말일로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저는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께서는 또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그 지침이 있을 거라 보는데 저는 이렇게 집합건물에서의 지침은 뭐냐면 정직,
투명한 공개. 세 번째는 법률에 기반해서 원칙대로 집행하기. 뭐 요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 정직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 사기치는 사람들은 자기를 자꾸 기만하거든요. 본인 자신을 속이거든요. 한마디로 속이면서까지 본인 자신을 속인다는 거죠. 본인 자신을 속이면서까지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못된 게 아니다 하면서 법률을 막 찾아가면서, 아니면 속일 수 있는 방법을 막 찾아가면서 그런 방법이 옳다고 자기 자신한테 계속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도 거기에 대한 설득돼버리는, 그 한마디로 그게 맞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버리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잘못된 지식 체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렇게 믿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횡포를 하고 피해를 주고 하는 부분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이런 부분 있죠. 왜 사람은 배우는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각자가,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어떤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나 또는, 여러분들 운영사 관련된 이런 쪽이든, 이런 데 보면, 거기에 있는 분들의 프로필을 꼭 보도록 하세요. 어느 대학을 나왔고, 어느 직장 생활을 했고, 이 사람의 지금까지의 어떤 성격, 이런 부분, 인품 이런 걸 좀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너무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도 만약에 이렇게 관리인이나 관리위원들이나 어떤 여러분들의 특정한 운영사하고 계약을 맺을 때도, 청렴수 약서 같은 걸 적도록 해서 항상 이게 앞장서시는 분들이 제대로 하려고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잘 알지 못하면서 했을 때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이 지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정치인들 중에서도 꼭 보면 우두머리가 잘못했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뭘 합니까? 본인 밑에 있는 사람들 잘못한 것처럼 해가지고 방패막이 세우고 뭐 이런 경우가 세상에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부분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고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까 정직, 운영사 같은 경우는 있죠. 위탁 운영사를 데리고 위탁 운영사가 오더라도 좋은 위탁 운영사, 그러려고 하면 법인 등기부도 보시고요. 거기 있는 그 회사 있죠. 그 회사에 대한 CEO라든지 관련된 참모, 이사진들 있죠. 그 프로필을 꼭 보시라고요. 프로필도 보시고, 직접 만나도 보고 있죠. 이런 거 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부실한 회사는 있죠. 절대 여러분들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위탁 운영을 맡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굉장히 작은 회사들은 절대 맡기서는 안 돼요.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직영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게 더 낫잖아요. 그렇죠? 응? 좀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집합건물에서는 우리가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에서도 관리인은 좀 많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집합건물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항상 중립적인 입장에서
집합건물법에 딱 따라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관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하는 거죠. 모든 이런 어떤 집합건물에 대해서. 그래서 관리위원회가 제가 상임기관이라고 했고, 그 집합건물법에도 그렇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 보면 집합건물에 보면 관리인이 관리단 회장 해서 이름에다가 막 이렇게 막 다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것 자체가 여러분들 그 법률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요. 관리인이라고만 해야 돼요. 관리인. 관리인은 관리업체를 감시감독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관리인을 감시감독하는 부분은 누굽니까? 그쵸? 관리위원회고, 관리위원회를 감시감독하는 것은 소유자 입점주분들이라고요. 이렇게 형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관리단 회장 이런 말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관리단 회장이라는 말이 집합건물법상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꼭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제발 그러지 말자고요. 여러분들 거기 다 봉사하러 오신 거 아닙니까? 관리인은 그냥 집합건물법상에 있는 관리인은 관리인이라는 명칭을 써야 되고, 관리위원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관리위원회에서 관리위원이라고 하는 분은 관리위원회라고 써야 되고, 관리위원회의 의장이 조금 의장이라고 써야 되고, 관리소장은 관리소장이라는 이러한 직함으로 써야 되는 거지. 어떻게 여러분들 이거 뭐가 근사하게 보이려고 막 이렇게 쓴다는 것 자체가 있죠. 그게 여러분들 그 사람의 자기 기만이라고요. 그런 게 여러분들이 좀 보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세상이 올해 좀 뒤숭생숭했습니다. 그렇죠? 내년에는 이런 부분이 조금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없어지고 좀 더 투명하게, 공정하게, 정직하게 세상을 내다보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연대의식을 가지고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사회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 여기까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이렇게 모처럼 방송을 하게 됐네. 저번 주부터 해가지고 좀 감기 몸살이 좀 있어서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그리고 저도 이게 백신이랑 독감을 다 맞아봤는데 뭐 좋은 것 같아요. 약간 몸살 기운이 있는 것도 좀 있던데 아마 그러면 특정 우리 타이레놀 있죠. 그런 거 조금 하나씩 먹고 이렇게 하면 또 좋아지고 이러니까 되도록이면 여러분들 백신을 좀 맞으면 좋겠죠. 되도록이면 뭐 부작용 있는 분들은 좀 빼고요. 그렇게 해서 조금 거의 일상생활에 이게 마스크 없이도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이런 시기가 도래인 것 같습니다. 행복하게 여러분들 즐겁게 이렇게 항상 이렇게 좀 사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기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건물 해결사면 또 전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